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무더위가 상당하네요. 오전에 집에서 나올 때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카페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앉아보니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갈까 하다가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툭 끊고 이동한다는 건 약간 실례 같기도 하고 또 흐름이 끊기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했는데 여튼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더웠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그 에어컨을 빵빵 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했으면 식당에서 만났을 텐데 가볍게 차 한잔 할까요? 한 게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도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제가 사실은 아침은 안 먹지만 진짜 허기가 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몇 시간을 또 이야기를 나눠서. 그래서 남편한테 떡볶이라도 먹고 와야겠다. 제가 사실은 떡볶이는 개포동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저희 그 신세계 푸드마켓, 예전에 우리가 그냥 스타 슈퍼라고 했던데 거기에 생각보다 그 떡볶이가 맛있는 집이 좀 생겼어요. 쌀떡볶이가 한 줄에 2,500원인데 양념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한 줄 사고 오뎅 2개 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마 튀김 하나. 그래서 남편하고 좀 나눠 먹었는데 훨씬 든든하네요. 역시 사람은 먹어야 된다. 제가 남편하고 일본 여행 갔다 왔을 때 워낙 거기가 식도락 여행이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한 1.5kg 정도가 쪘었는데 갔다 와서 또 일하고 덥고 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자기 체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뭐 그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그런 뭐 주사 이런 거로도 많이 또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그런 걸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항상 식사 조절로 좀 하는 편이고 근데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불편하고 또 조금만 빠져도 기운이 없고 좀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함익병 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젊을 때 그 체중이랑 똑같이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마르고 기운이 없대요. 그래서 젊은 20대 몸무게, 30대 몸무게, 40대, 50대 된다면 조금 더 찌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미니전님, 맞나요? 미니전님, JY님, GGO님, 너무 더워요. 서현진 아나운서님이랑 만날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서현진 아나운서가 사는 집하고 저희 집하고 이렇게 마주봐요. 양재천을 앞에 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만난 거는 초면인데, 너무 대화가 잘 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화이트 톤의 모자도 너무 러블리하네요. 얘는 거의 한 10년 된 이게 마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마의 원피스고, 제가 예전에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도쿄에서 그때도 입었던 옷인데, 이런 옷들은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일단 체형이 이게 박시한 원피스라서 나의 체중과 관계없이 계속 입을 수 있고, 또 이 천연 소재들은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입거든요. 입을 때마다 고급지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미팅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격식 차린 옷을 입으려고 장롱에서 원피스 4장을 꺼내서 다 다림질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걸 입진 않았지만 오늘 라방할 때 하나 입을까 했습니다. 얘는
일본에 제가 출장 갔을 때 일본의 그 모자 전문점에 판매용이 아니라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애예요. 지난번에 쓴 검정색 모자랑, 예, 이 안에 이만한 이렇게 빛 같은 핀이 있고, 나름 이제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예쁜 모자 전시하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제가 딱 보고 저걸 사겠다. 근데 제가 여기가 보통 사람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 가게에서 잘 안 팔리는 모자들, 그런 모자들 가끔 제가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근데 너무 튀어서 잘 안 써요. 잘. 근데 오늘은 이제 집에서 라방 하는 거니까 뭐 내 맘대로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예쁘죠 모자. 예. 참 모자를 좋아하는데 슬픈 이유예요. 일단 제 모발 보세요. 너무너무 가늘고, 네, 애기 머리 같은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뭐 아무리 비싼 데 가서 머리를 해도 바람 한번 휙 날리면 다 꺼지는 머리 있잖아요. 예, 그런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감고 뭐 에센스까지 다 하더라도 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모자를 쓰는 게 가장 단정해 보이고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자를 이제 많이 써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모자가 어울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눈이 점점점 높아져서 정말 코트값만큼의 모자를 산단 말이에요. 정말 눈치 보여요. 남편 눈치. 근데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 모자는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 이건 안 어울리는 모자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정말 은퇴를 하고 아무 일도 못했을 때 이 수많은 모자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정말 벌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여하튼 뭐 제가 멀쩡할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어서 오세요. 네. YOU, you are my구나. you are my sunshine님. 안녕하세요. 모자가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네. 그레이스님, 오늘 화사해 보인다고. 흰색이 조금 화사하죠. 예, 여기에다가 빨간 구두만 딱 신으면 땡이겠죠. 네. 네. 베이비님, 어서 오시고요. 예주아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했던 라방 중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바꿔 놓는데, 이유는 인스타는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틀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오면 틀어서 다른 창을 열어도 되거든요. 그걸 백그라운드 재생이라고 해요.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올려놨는데, 그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KBS 다큐 있었죠. 인재전쟁. 그 영상을 다 보고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미국의 대학교, 그리고 카네기 멜론의 그 취업 석사라는 MRS대 로보틱스거든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로 2021년도에 저희 아들이 들어갔는데 2년 코스예요. 그때도 이미 한국인들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미 중국 친구들은 거의 8% 정도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인도인이 제일 많고, 미국인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은 2년에 3년에 한 명씩, 일본 아무도 없고. 그만큼 중국이 이 CS,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미국에 있는 그 기술에 전폭적으로 많이 정말 가져갔습니다. 그레이스 님이 상의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예쁘네요. 얘는 10년도 넘은 옷이고, 브랜드는 모르고, 아마 명품 뭐일 수도 있고요. 예,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주로 옷은 이태원 시장, 동대문 시장, 예,
이렇게 명품 같은 걸 파는 데들이 좀 있고요. 또 로스라 그래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들도 파는 데가 있어요. 싸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명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죠. 예, 그래서 시장에 가도 고급진 물건을 파는 샵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사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 툴은 자켓은 비싼 거, 그리고 뭐 바지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덜 비싼 거 사도 괜찮은데, 자켓은 왜 비싼 거 사냐면 어깨 라인, 핏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좋은 옷을 입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리고 옷을 이제 오래 입는 방법은 소재를 좋은 거, 뭐 좋은 면, 좋은 실크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사면 오래 입고, 관리, 예, 여하튼 철이 바뀌어서 넣을 때는 가급적 드라이 클리닝, 예, 그게 또 오래 입는 방법이에요. 예, 다 오래된 애들. 네. 드럼 걸림 어서 오십시오. 네. 드럼 걸림이 ROSS라고 덧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이 뜻을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자기 얼굴하고 푸시하고 다른 경우도 많아가지고, 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서현진 아나운서랑, 원래 이제, 서로 이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양재천 얘기를 좀 쓰셔서, 양재천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7세 맘이에요. 그리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얘기, 그리고, 저도 유아맘들의 그 찐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서 듣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찐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일에 여건이 된다면 콜라보 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예. 그래서 실제로 유아 시기는 정말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유아는 돈을 쓰면 안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돈을 언제 쓰라 그랬어요? 초사부터. 초사, 초5, 초6, 중1, 중2, 중3, 6년 동안에 고급진 사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게 확실히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이때 너무 많이 돈을 써서 정말 뭐 많이 쓰는 사람 막 1000 단위로 그렇게 돈을 쓰면 제일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은 아이예요. 아이. 예. 왜냐면 아이의 능력은 요만한데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만큼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그 아이들은 거부를 못해요, 부모한테. 그 연령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 되는 거예요. 넘쳐버리는 거죠. 입력은 되더라도 넘쳐버려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1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3인분을 먹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가 늘어나죠. 예, 위가, 이 몸은 적응하게 돼 있으니까 위는 늘어나요. 그래서 3인분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만한 양을 소화할 소화 요소라든가 소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들어가서 독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질병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틱이 온다든가, 뭐 아이가 뭐 약간의 그 발작을 좀 일으킨다든가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거를 견디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견뎌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어린 아이한테 힘들게 하는 거고, 문제는 내가 그래 그거를 해서 견뎠다 치자, 그게 이 아이의 끝까지 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거냐는 아니에요. 왜 아니다?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가 있고 연령에 맞는 학습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게 넘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4세고시, 7세고시, 황소고시, 고1고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유아 때 끝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계속 많아져요. 걱정됩니다. 이번에 그 조국통일당에서 법안을 냈는데 저는 그게 통과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슈화 됐다는 거는 만연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쪼개고 세포 분열하고 여기에는 요거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퍼즐을 맞추려고 해. 내가 100피스짜리야. 내가 지금 85개를 채웠어. 15개를 채워. 모양이 이런 모양, 모양이 이런 모양 많잖아요. 그러면 딱 맞는 퍼즐을 찾아서 넣으면 내가 완성됐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퍼즐판도 아니고 AI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 넣었다고 하나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예. 뭐 레벨이 올라갔어요. 뭐 입태해서 뭐 붙었어요. 몇 점이 나왔어요. AR이 몇 점이에요. 그거 나는 약간 환상인 것 같아. 왜 우리가 음식점 가도 이 데코레이션이 잘 돼서 번듯한 데 많잖아. 특히 미슐랭 같은데 막 만지고 조각하고 붙여서 요만큼 주는데 그게 뭐 한 피스당 뭐 한 4, 5만 원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만족도가 되나요? 혀에? 그거는 사진으로 아니면 내가 그런 좋은 식당을 가다는 그런 약간의 허세? 나의 뭐 장식품? 이런 거지. 그거 먹어서 여러분 배 불러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미슐랭집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죠. 무슨 날이라든가 기념이라든가 뭔가 내가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분위기 아니면 내가 대접받았다는 그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중하죠. 예. 근데 그거를 계속 한다?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유아들한테 퍼붓는 거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엄마 만족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학원을 가서 그래서 내가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서 막 해가지고 여하튼 뭐 다 그 코스대로 갖다 칩시다. 예. 뭐 영어 PI 보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은 뭐 그래 황소까지 갖다가 칩시다. 그게 다예요. 그거는 그냥 그 어릴 때 비슷한 또래 애들과 해봤던 경험 1, 2, 3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내 아이가 그 애인 거냐도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 하면 돼. 저는 사실 영유도 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많은 시간을 엄마가 제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낼 능력이 돼. 근데 애가 아침에 가서 2, 3시까지 영어를 하고 와. 근데 그 영어가 재미있어 해. 제일 이상적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AR이 뭐다, 렉사일이 뭐다, 다음에 뭐 프랩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 오디 학원 간다, 까지 막 그렇게 막 돈을 투자한 만큼 뽑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마음도 복잡해져. 그리고 아이가 따라와 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의 기대치에 안 맞거든. 어느 집이나. 엄마들이 다 높죠. 그럼 서로 불행해지잖아. 근데 이 아이 인생이 정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6살, 7살의 인생이 결정되겠냐고. 그리고 결정제도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난 여러분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현지쌤 만나면서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뭔가를 좀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거 진짜 찐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좀 진득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엄마들은 막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은 해서 힘들고 못하는 사람은 또 부러워서 힘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해피, 네, SHEA님. 네, 안녕하세요. 네. 헬로킴님이 6세요. 미디어를 보는 대신에 책 읽기에 빠지게 해주고 싶은데 잠자리 독서만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은 재밌어하고 엄마가 읽어줘야지 좋아하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서는 자기 전에 하는 게 독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독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아니면 학년이 높아가면 수학하다가 너무 지쳤어.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지적 활동이잖아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6세면 수요일날 유치원 갔다 와서 간식 먹고 한 5시 정도, 아니면 낮잠 조금 자고, 예, 그때 엄마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 못 읽잖아요. 엄마가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세이펜도 괜찮아요. 여하튼 내가 독서라는 게 일단은 책을 읽는다, 컨텐츠나 스토리를 내가 듣는다, 내가 참여한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과 글의 구조라든가 글이 어떻게 전개된다든가 이런 걸 내가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6세는 발달 과정이 스토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왜 공주를 좋아하고 왜 뭐 왕궁 이런 거 좋아하냐면 내가 그 안에 동일시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을 볼 때 물론 내가 마구잡이로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주를 좋아해, 핑크를 좋아해,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엄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주책을 다 읽어주는 거야. 아니면 도서관 가서 해도 돼. 다 골라와.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디 포인트에서 관심을 갖는지 봐야 돼. 아, 얘는 공주의 옷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궁전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 같으면 옷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고 옷에 대한 많은 책이나 영상을 보여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보고 그려도 좋고, 아니면 네가 공주라면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니, 이런 것들도 좋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래서 잠자리는 몸이 피곤해요. 릴렉스 해야 돼요. 그리고 솔솔솔 읽어주면 듣다가 자는 거예요. 이건 독서가 아니에요. 수면제예요.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왜 졸릴 때 너무 힘들면 저도 제 유튜브 틀고 자거든요. 스르르. 그게 독서예요? 그게 영상을 본 건가요? 아니에요. 독서는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읽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한 몇 페이지 읽어주고 걔한테 엄마가 말해준 거 지가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막 지어내서 말해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머리도 많이 발달되고 밖에 나가서 말도 잘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한 말 썼는데, 모든 그 습득이 계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늘리고 다양한 걸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추가된 활동,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지, 이거를 자꾸 얘가 글밥이 뭐 얼마큼짜리에서 얼마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뭔가 내가 성장한다, 발전한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담이 돼요. 그러지 마요. 그냥 얘가 뭘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 곤충을 좋아한다. 곤충책 진짜 한 몇십 권 읽어봐. 얘 곤충 박사야 돼. 그럼 얘가 막 떠들고 다녀. 그럼 엄마는 그거를 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도 하고 그걸 관련해서 그림도 그리라 그러고 아니면 영어 영상 속 영어를 늘리게 하고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 하면서 확장하는 거야. 거미줄 퍼지듯이.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신토피칼 독서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리비아님, 그래서 제가 코치님 말씀만 듣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지금 책 읽기 얘기해 드렸죠? KAONGK님이 영유 졸업하고 연계를 다니고 있는데 주 5일이라 시간을 많이 뺏겨요? 영어학원 빼고 영도랑 화상 영어하면 부족할까요? 영유를 5세, 6세, 7세 다녔는지 7세만 다녔는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일에 영유를 3년을 다녔고 엄마가 계속 숙제며 리뷰를 서포트 해줬어. 그러면 주 5일 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얘가 만일에 6세, 7세만 다녔다. 7세 1년만 다녔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양은. 그거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도서관은 내가 기본적인 게 다 돼. 뭐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약간 영어의 정체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대부분 4학년 때. 3학년, 2학기, 4학년 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수준에서 계속 입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땐 영도가 괜찮아요. 책 읽고 리딩 컴프레hen션 하고 일기만 써도 훌륭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화상 영어는 얘가 지금 초1인데 얘가 쓸 수 있는 단어, 표현 능력이 과연 원어민하고 할 수 있냐고요. 예,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독서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4학년 때 책 한 권을 옆에 끼고 다니는 애가 우등생이에요. 걔는 시간이 나면 틈틈이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독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게요, 아날로그식인 거잖아요. 텍스트를 내가 읽는 거잖아요,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써볼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거기 봤는데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어도 신기해하고 기특해하고 좋아해야지. 애들이 내가 새로운 걸 알았어. 근데 그거를 어른한테 얘기했더니 어른이 칭찬하다. 이게 제일 좋은 피드백이에요. 자꾸 여러분은 뭘 쓰라고 하는데 손가락 힘이 없을 때는 힘들어요. 안 써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아시겠죠? 예,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러브, EPE, LL, 로라님. 초1 여하 파주 운정 SLP 2년차 졸업을 하고 연계로 계속 다닌다. 그러니까 영유 2년 초1. 피아노랑 주3회 운동, 발레. 그러니까 피아노 주3회, 발레 주2회, 영어 연계 5일. 한글 독서나 수학 짬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영어를 에이프릴로 옮길까 했더니 에이프릴도 이번에 영어 연계반이 오픈돼서 5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AR은 3.4, 영어학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1학년이니까 그냥 SLP는 1년 더 꾸준히 다닌다가 답이고, 사고력 수학은 해야 돼요. 예. 피아노 주3회, 발레 주2회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피아노가 학원인 거죠. 예. 만일에 집에 피아노가 있다면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피아노 주3회가 왔다 갔다에 비해서 사실은 티칭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레주의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얘가 그 공립학교 다니면 1시 정도 오지 않아요? 예. 시간 좀 있는데요. 예. 예. AI 이런 거는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냥 이번에 1학년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은 사고력학을 뭐 심했으래도 예, 하나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수학이 기본적인 거를 만들 때 약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하나 추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늘 지혜로운 고견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었나요? 아, 그분한테 제가 답을 안 드린 거네요. 네. KAONGK님한테 답을 드린 거죠. 그죠? 해피님이 초사 남아 노원 사립초 앞으로 긴 시간 공부를 해 나가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 스스로 꼭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은 많지 않아 보여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기부여가 있는 애는 없어요. 네, 특별히 동기부여는 좀 크면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뭐 컴퓨터 개발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어떤 다른 직업이 있을 때 부모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거꾸로 로드맵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네가 어떤 대학교, 어떤 고등학교, 어떤 중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라는 입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제일 동기부여가 좋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어려요. 4학년은. 지금은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많은 걸 배우는구나. 내가 유식해지는구나. 그거를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는구나. 그게 동기부여예요. 2학년에서는. 그러다가 얘가 어떤 목표가 생겨요. 그럴 때 부모는 이제 진로 교육이 필요해요. 얘가 만약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의대가 뭐 30몇 개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가 전교권의 내신과 수능도 거의 1등급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수능은 몇 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아니면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든 이런 학교다라고 아주 사실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동기부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예, 그걸 나쁘게 얘기하거나 빈정대거나, 특히 다른 뭐 형이나 뭐 다른 친척이나 누군가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빈정대면 안 돼요. 훌륭하다고. 아,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학교 가는구나, 좋은 직업을 갖는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동기부여다. 아시겠죠? 영어 인풋을 4년쯤 꽤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발화가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1.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이가 영어 영상을 즐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풋을 여러분은 특히 우리나라는 엄마표 영어라든가 아니면 리딩 중심으로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인풋이 많이 됐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말을 먼저 하지 책을 읽진 않지 않아요? 즉 귀가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내가 들었어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말할 기회가 어릴 때부터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격적으로 막 떠드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요. 우리가 외국어 할 때는 아무 말이나 짓거려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이 못하죠? 창피하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그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내가 아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막 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라가 없다,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영어를 안 해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영어를 절대적으로 말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들은 거를 말해봤는데 이게 통해서 기쁨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엄마랑 같이 한번 외국에 나가보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영어를 쓰는 어떤 나라에 가보는 거죠. 뭐 여행 삼아 재미있게. 그리고 뭐 햄버거집 가서 주문을 한번 해보든가, 어떤 거든.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 학년이 커서 캠프 같은 걸 한번 보내보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야지 내가 준비가 안 돼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말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만약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정말 얘는 화상 영어에도 괜찮아요. 정말 엄마 말대로 얘가 단어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었고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아웃풋했을 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지는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실래요? 러브, 네, 이펠로라님이 감사해요. 수학 사고력 정말 고민되던 부분인데 2학기부터 당장 등록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타임이에요. 할타임. 지금 저희 딸이 영어 뮤지컬을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 뮤지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수업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영어를 공부하라고 뮤지컬을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거는 약간 배우잖아요. 그죠? 운동이든 배우든 외모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스타성이 있느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괜히 애매하게 저렇게 신나는 판에 넣으면 애가 비주얼은 아닌데 꿈만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럼 내가 영어 뮤지컬을 해보는 원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영어를 잘해서 거기에서 뮤지컬 식으로, 도구가 뮤지컬이야,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얘는 그냥 뮤지컬 같은 이런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는 건지, 주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돼. 그랬을 때 얘가 얘를 잘 키우면 뮤지컬 배우도 만들 수 있겠다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거는 괜히 왜 맛있는 걸 먹었어, MSG가 듬뿍 든 걸 들었는데 건강 뭐 불교 음식을 먹었다 이랬을 때 그 밍밍함 있잖아. 그거는 너무 자극의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 목적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영어가 주 목적인지 뮤지컬이 주 목적인지, 그리고 얘가 거기서 만일에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볼래요? 예. 아이들을 무조건 저는 이렇게 던지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얘가 이제 갔어, 너무 본인은 재밌어 해,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키울 인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얘는 근데 그거를 깨닫지 않고 계속 하겠다 그래.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성인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데 주연급은 아닌 거야. 그럴 때 참 힘들더라고.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며칠 전에. 특목고 자사고 갈 때 최선을 다해서 입학에만,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예. 특목고 자사고는 꼴찌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서 적어도 상위권이 될 정도 애가 가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재미있고 고3 내내 행복한 거지. 정말 꼴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넘사벽이 천지인데 얘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자괴감은 어떡할 거냐고. 그치? 그건 너무 힘들다. 내가 얘를 모르니까. 햇빛이님이 코치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니 저에게 직접 조언해 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세로 화면의 강점이에요. 그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AI가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 지금 저는 챗GPT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나왔던 영화예요. AI가 싸난다죠. 예. 이제 오디오로만 이제 듣는 건데 이 남자가 저녁에 외로울 때 이제 AI랑 대화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튜브가 가로 화면이잖아요. 근데 인스타는 세로 화면이에요. 인스타는 정말 저랑 여러분하고 1대1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줌을 싫어해요. 줌 그 다다다닥 무슨 팔자집 같은 느낌 있죠. 그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핸들링하기 되게 편하고 맞습니다. 다르다. GDGD님 어서오세요. 네. YSJCS님이 필즈 주 2의 탑반, 영유는 2년차를 다녔고 덕스의 탑반 주 3회, 예비 초1 세팅을 준비해 놓았는데 힘들어 할까봐 걱정입니다. 필즈는 다니고 있고 덕스는 다닐 예정입니다. YS님은 저한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봤을 때 애가 힘들어 할 거라고 엄마가 판단되면 안 해야지 좋은 엄마죠. 지금 애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애 하나 던져보고 너 한번 해봐라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엄마가 판단해야죠. 제가 그 얘를 알아요? 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지금 수학도 탑 그리고 엄마가 덕수도 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하튼 탑 놓았어. 근데 약간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하는데 얘가 힘들까? 질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엄마가 판단할 문제죠.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수학, 영어 둘 다 강강은 하나가 손해봐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길게 하기 때문에. 강중. 하나는 강하면 하나가 중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이가 가성비 있게 받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초2일 때 필즈를 주 2에 다니고 그리고 영유를 2년차 했으니까 덕스를 주 3에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라면 그냥 필즈를 다니고 덕스를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영어를 1년 더 주 5일을 보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영어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왜냐면 수학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급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 제가 지준 영어 뮤지컬 코치님 제가 간략하게 남긴 질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답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그런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고민할 때 그 코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 사실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중심되는 걸 딱 잡아야 돼. 이게 고민이야? 이걸 잡아야 돼. 네.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게 더 맞다. 스테이 원아님은 예비 초2를 앞둔 영유 2년차 여아 영유 외 구몬으로 한글 연산 하고 있는데 초1부터 수학을 학습지로만 하기에 부족할까요? 수학학원은 초1부터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 또 아이의 뭐 입시 진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학 학습지 하고 엄마가 그냥 교재서서 풀려도 되지 않아요? 1학년, 2학년은 최상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초1을 굳이 교과 수학을
보낼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 사고력 수학은 안 돼요. 사고력 수학은 여러분이 하는 팩토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들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그냥 교과는 집에서 교재 풀고 예, 사고력 수학 학원을 하나 보낼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오히려 아이를 또 고급지게 키우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타이핑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맞춤법을 간소화해서 써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예, 나중에 맞춤법이 틀려서 예, 정답이 오답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엄마들부터 맞춤법을 똑바로 쓰기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야지 아이들도 잘해요. 생각보다 맞춤법 틀리고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거, 부호 이런 거로 애들이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점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중학교 가서 엄마가 먼저 잘해줘라. 아시겠죠? HS님이 서현진님과 만나신 거 인스타로 방금 봤어요. 같은 동네에 사셔서 너무 부러워요. 저는 5시간 수다 떨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딱 2시간 만나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도 집중해서 하듯이 사람을 만나서도 정말 눈과 눈을 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가 완전히 빠져요. 그럼 2시간 만나고 그만 헤어지자 이러고 와요. 근데 오늘은 되게 코드가 비슷했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4시간을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밥 먹을 시간을 놓친 거예요. 10시에 만났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일에 계속 오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나와서 또 거기 식당이 많단 말이에요.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만 더 말할까요? 이러다가 그냥 4시간이 돼서 너무 미안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스위티님이 중2 아이가 의욕도 없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며 숙제가 널널하게 나오는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모든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버릇처럼 학원을 옮기고 그만두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만두고 또 새로운 학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싶은 의지는 없어 봅니다. 번아웃이 왔나 봐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네요. 예. 그냥 냅둡시다. 그냥 하라는 대로. 예. 그래도 아예 안 다니겠다는 것도 낫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엄마가 화내지 말고 뭐 이 학원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마음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근데 학원까지 안 다니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예, 그래서 다니긴 다니는데 자꾸 거슬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저라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억지로 안 다녀도 돼.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내신을 고등학교에 활용할 건지 그거는 고민해야 돼요. 일반고를 가더라도 특히 뭐 경기 북부 지역 이런데 여튼 일반고도 선발형이거든요. 교육감 선발형이에요. 즉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과 일반고의 모집 인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을 등급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스위트님이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 하물며 근데 선발형 고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신의 중요성, 물론 시험의 중요성도 있지만 중학교 때 전과목을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배경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더 아이하고 진로를 좀 고민해 보고, 지금 학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봐라. 이게 더 답입니다. 네. 스테이원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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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제이와이님. 네.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네. 잘 지내시나요? 네. 딸이 이제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딸이 왔다고 막 엄마랑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저 방에 아이가 있다. 그 정도.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한국에 왔는데 막 엄마가 효도를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시회를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시회를 보고 저녁에 이제 지인들을 만난다고 자유롭게. 예. 아침에 눈 떠서 얼굴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주도 인생도 물리적 환경이 떨어지는 독립과 경제적까지 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직까지 우리 딸은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네, 그리고 뭐 심리라든가 아니면 사는 주거지라든가 이런 거는 독립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간은 했으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상태. 아들은 분간은 했지만 경제적 자립도 되는 상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그 다음에 많은 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너무 잘하려고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고 해요. 돈을 만일에 100만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내 가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영화 한 편을 못 본다, 내가 옷 하나 못 사 입는다, 그러진 말란 얘기예요. 지금도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만의 행복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나의 힐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 예쁘게 자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일이면 수능 100일 전입니다. 고2 앞두고 코치님 조언 받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에 두고 수시 원서와 정시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 아는 그 교수님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아들, 고3 아들의 수시 원서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 유튜브에 나왔던 분이다. 수시 원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지금 대치동 의원 수시 원서가 다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백을 써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흔쾌히 드렸거든요. 요즘은 재학생이 수능을 잘 봐서 대학 가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다행히 뭐 수시를 잘해서 등급만 쓴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정시까지 갔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또 올해는 그 의대가 정원이 있고 모집 인원이 있어요. 지금 정원은 증액된 상태예요. 인원이. 근데 모집 인원은 다시 원상복구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또 들어와 있는 재수생, N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상위권들이 굉장히 두터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어렵게 못 내요. 이거는 굉장히 정권의 공격이 받기 때문에. 근데 과연 쉽게 내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도 굉장히 고민해요. 사실 쉽게 냈을 때 불리한 것들은 재학생 탑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재수 아니면 뭐 9월 모의 이후에 들어오는 반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수시에 붙어지면 너무 감사, 정시에 붙으면 하늘이 내린 거, 재수에다, 재수한다,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아이 쪼우지 말고. 근데 외대부고 그 컨설팅은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면 좋은 학교들은 바깥에 있는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잘해요.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믿고 학교 내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근데 혹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치동 와서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아마 그래도 학교 선생님 더 잘하십니다. 맞아요. 수시 납치될까봐 못쓰고, 납치 안되는 전형은 만만치 않고, 현역 정시는 정말 탐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탐구도 되게 힘들어요. 탐구도. 예. 그래서 그냥
납치할 정도 쓰지는 마시고요. 예, 그냥 6장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몇 장 써도 돼요.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괜히 납치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지 말고. 저희도 원서 쓸 때 딱 3장 썼어요. 수시 3장. 네. 6장에서 3장밖에 안 썼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다. 스위트님이 코치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우울했는데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을 때도 엄마 눈치 많이 봐요. 그리고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 다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더 따뜻하게 해주자. 따뜻하게 해주자. 네. FWASO, 예, L이겠죠? 네, 29님. 네. 아들이 6학년인데 번아웃으로 1년 반을 영어를 놓았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어는 놔버렸는데 겨울방학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중등 영어에 늦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등 영어는요, 내신 영어고, 내신 영어는 대부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내신은 문법이 한 50% 정도 돼요. 왜? 그 시기는 그런 걸 배울 시기라서. 그렇지만 이게 고등으로 올라가면 아니에요. 수능 영어 다르고, 내신 영어 다르고, 중등 영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가 아니라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소수 영어 학원,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해주는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애가 뭐 3학년, 4학년 모를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 살짝 도와주고, 애를 좀 북돋아주고, 이런 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다시 돌아온 애를 뭐 번듯한 이름이 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면 얘가 또 상처받는다. 이제 얘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려 애를 갖다가 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슬슬 해도 된다. 그리고 6학년이니까 6-2, 그 다음에 중1-1년 동안 굴려도 영어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데 보내라. 자녀에 대한 지원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사 7세 아이는 벌써 지원이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건지, 엄마가 엄마표로 해주는 건지. 공부는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하는 공부도 중1까지밖에 못 봐줘요. 예. 중2, 중3은 쪽집게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중3 정도에까지 엄마가 너무 시험까지 저는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지원은 제가 해보니까 35세까지 돈을 주게 됐던데요. 답이 되었나요? 너무 먼 얘기죠? 네. 네. 퀸님이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애들이요, 특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성공과 실패가 항상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겨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그냥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많이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팔로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스타에 딱 들어갔는데 코치님이 있어. 근데 뭐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 근데 약간 그게 현실적으로 약간 현실감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댓글을 올렸고 제가 답을 드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작게라도 뭐 위로를 받아,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들어. 참 이런 게, 이게 기술의 발달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도 이런 IT나 이런 이것도 약간 도구잖아요. 인스타라든가 라이브 토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너무 감사드리죠. 네. 제가 사실 외국에 가도 여러분하고 하잖아요. 막 호텔 방에 앉아서도 하고. 네. 참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저한테, 맞아요, 현실감 있는 거 봤죠. 그쵸? 예.
그리고 제가 막 뜬구름 잡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막 잘 보이려고 또 말도 안 되게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냥 이게 아주 담백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근데 이런 게 제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막 요만큼 알고 이만큼 얘기하는 사람들 제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예. 제가 진짜 이번에 그 인재전쟁에 나온 사람들도 제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 정도 말할 군번은 아닌데 아니 뭘 했다고? 이런 느낌 정말 드는데 방송에 그걸 모르는 분들은 다 믿잖아요. 그죠? 예, 너무 참 세상은 그래요. 아은서님 오셨네요. 코치님 답변 받으면 정말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저 혼자 생각할 수 없는 인사이트도 얻어요. 같이 대화하는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현서님 딸 오니까 좋아요? 예. 집이 또 복작복작하죠. 아이들 오니까. 주변에 아는 지인 붙들고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감 있고 담백하고 시기 질투 없고 좋습니다. 그쵸. 약간 그 벨 꼴리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들었는데 나를 위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굉장히 찝찝한 거 있죠. 사람 만나서 딱 헤어졌을 때 이게 정말 욕할 때 있어요. 아이씨 이런 느낌. 얘는 옛날에도 사기꾼이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사기꾼이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참 안 변해요 사람.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네. 정신이 없어요. 살짝 사춘기가 왔는데 그래도 막내라서 귀여워요. 그래도 아마 세 명이 약간 이제 합심된 거잖아요. 예, 합심일체. 그럴 때 기쁜 거야. 기쁜 거예요. 저도 딸이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딸이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전화선에서 보는 거랑 옆에 있다 좀 다르더라고요. 괜히 속 얘기했다 싶을 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뒤가 땡길 때 막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나도 말할 때 지치는 거 있죠.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 막 헛소리를 해. 그럼 내가 진짜 안 볼 사람 같으면 그만할래?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막 맞장구 쳐지면서 그렇죠. 네. 막 이럴 때 있잖아. 얹힌 것 같아. 얹힌 거. 그리고 나는 막 자고 싶어. 얼른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기빨린다고 하죠. 그건 좀 아니다. 그쵸? 코치님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려면 본인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아니요. 아무도 깨우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극은 주셔야 돼요. 옆에서 넌지시. 어느 누구도 인간이요. 제가 성악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내가 궁핍, 결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어제도 제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이 그 식탁에 제가 바게트빵을 썰어 놓은 게 비닐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조각이 남았었어요. 놔뒀어요. 밤에 왔어요. 빵은 먹고 비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안 버려요. 옛날 같으면 그걸 내가 막 교정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러고 제가 버렸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거 없습니다. 언제 깨우쳐요? 진짜 인생에 한 방을 맞아서 내가 바닥이라고 느낄 때 일어서는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우치는 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모를 당해서 반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지랄 떨려고 냅두면서 슬금슬금 툭툭 카드를 내미세요. 이러고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요즘에 솔직히 부모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애들 지원해주고 또 그만큼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세대에 살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자극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2병이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중2병,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등교
그리고 중1 자유학기제 이런 거 막 믹스돼서 대치동에서도 그런 애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그때 한때 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도 사실은 대안학교 형태거든요.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 또 왜 외대부고도 그렇고 어떤 학원들도 그렇고 유아들을 위한 아니면 초등들을 위한 그런 국제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돈 되거든요. 왜 엄마들이 진짜 동네에 있는 학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저는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지만 저는 아이를 무조건 스페셜하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든 기업가가 되든 결국은 대중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뭘 만들었다고 칩시다. 소비는 누가 해요? 대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중과 함께 어울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심리가 필요해요.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왜 차단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꾸 막 사립중, 그 다음에 사실 대치동은 사립중이란 말 안 써요. 똑같기 때문에 중학교가 그냥 형태가 사립이냐 공립이냐 차이지. 이래서 뭐 휘문중, 대청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뭐 선발형 중학교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자기들만의 리그에 대안학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의 이 굉장히 넓은 횡적인 그런 성장을 막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그러지? 돈을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쓰지? 어차피 돈 엄청 써야 되는데 35세까지 돈 진짜 써야 되는데 억 단위로 써야 되는데 그때는 왜 지금 이 푼돈을 이렇게 많이 쓸까? 저는 그거는 조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정말 유아맘들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와우와 쿨쿨님은 맞아요. 코치님 말씀 동의합니다. 네. 초3 공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재희님은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제 보기를 하세요. 다시 보세요. 제 방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동기라는 건 뭐냐면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의지가 생겨요?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막 절박할 때. 그죠? 아니면 내가 어떤 꿈이 있어서 꿈을 쫓을 때. 그때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공부에 동기부여가 어떻게 생겨요? 애들한테 공부는 그냥 루틴인데, 학교 다니는 게 루틴인데, 저는 여러분이 초3, 초한테 얘는 왜 꿈이 없니? 동기부여가 없니를 따지는 것부터가 좀 안 맞아요. 네.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루 타 이러면서 나는 오늘 뭐를 해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일정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일정이 있을 때. 그쵸? 다르다. 너무 오래 했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스위티님, 네, 코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그럽시다.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두 분만 마저. For my daily food님, 36개월, 어린이집을 아직 안 보내고 있는데, 내년 유치원 전에 한 6개월, 어린이집에 잠시 보내는 유치원 적응에 도움될까요? 엄마가 필요하다면. 유치원을 위해, 이게 목적이 유치원을 위해서 약간 프랩 과정으로 보낸다면 반대. 왜? 시스템이 다르다. 어린이집에서 익숙한 게 유치원 가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일을 하거나 엄마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래서 애를 맡겨. 케어 개념이다. 그건 오케이. 네, 이해되셨죠?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호님은 초4 때 캐나다 2년 계약으로 나가는데 자신이 없다. 코치님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내셨냐? 그 자신이라는 게 홀로 사는 자신, 영어에 대한 거, 라이드 하는 거, 종이 애한테 라이드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 하지 마세요. 아이만 보내세요. 아이만 보내도 돼요. 예, 굳이 그러지 말아라. 근데 엄마가 이참에 나는 외국에 한번 살고 싶다, 꿈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고. SUNUYA님은 주옥같은 말씀이네요. 일반고에서도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얻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의 세계랄까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약간 자기가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그 안에서 배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큰애는 일반고 보냈고 작은 애는 특목자서 나왔잖아요. 예, 별로 뭐 다 배우는 게, 세상에 경험이나 이런 게 똥이 되는 건 없어요. 다 나한테 도움이 돼.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 그거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경험 중에서 나한테 잘못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또다시 도약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한 방에 클리어 됐어요? 아, 그래요? 또 샤론코치 컨설팅이 그런 맛이 있죠.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만나요. 네. 아, 그리고 그 유튜브 좀 보세요. 그냥 틀어놓고 좀 보세요. 좋은 내용 되게 많습니다. 네.